네, 시장의 큰 그림 살펴보면서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임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웅찬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되면서 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좀 선전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양상이에요. 오늘의 변화를 어떻게 봐야 할지, 거래소의 선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먼저 궁금한데요. 일단 최근에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네. 더 강했었고 오늘 또 이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조금 약한 이유가 사실은 그렇죠. 반도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만큼 강세를 보여왔다가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코스피가 계속 갈 수 있을지, 코스피 아웃퍼폼이 지속될지는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이제 좋아 보이니까 이제 또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또 이제 매수세가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반도체 레거시 쪽에 대한 업황 개선의 기대감들이 조금 있고요. 이건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튼 이제 공급 쪽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축소가 되어 가는 것 같고 이제 대신에 수요는 아직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는 이제 좀 전망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공매도 재개 이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올라왔던 그런 주도주라든지 조금 더 밸류에이션이 비싼 그런 종목보다는 가치주 스타일이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 소외된 종목들이 올라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코스피가 좀 더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아무래도 공매도 전후를 이제 대기해서는 아무 정도 그 정도 방향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선전하고 있지만 공매도 재개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코스피가 더 선전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전망을 하기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도 예. 이제 공매도 재개를 전후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좀 리스크를 좀 낮춰두고 해지를 하고 가는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업종별 움직임의 동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다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보겠고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번 주에 가장 큰 대내적인 이벤트를 보자면 정치적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도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예, 또 정치 얘기를 네. 여쭤보시면 사실은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번 주에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재판이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2심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런 재판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결정이 조만간에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 3월 중순에 될 것이다 기대가 되게 빨랐었는데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었고 기대가 너무 빨랐었던 것 같아요. 이 실정이 이제 시일이 이제 빨리 되게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약간은 좀 빨랐었던 것 같고 대신에 이렇게 주요 이제 재판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도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월 초까지는 우리가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시장에는 그럭저럭 리스크가 완화되는 방향,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어떤 방향이든지. 그래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정치적 불확실성 축소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을 앞두고 특히나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망 심리가 상당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의 리스크들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저희와 함께 뉴스를 통해서 살펴봐야 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외적으로 상호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아직까지 또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이날이 또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더티 15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세한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미국을 상대로 지금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10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해소를 해나가야 될까요? 일단 진짜 4월 초, 3월 말에 정말 이벤트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죠. 예. 예. 공매도도 그렇고 이런 재판이라든지 여기에다가 관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더티 15이라고 15개 국가를 네. 얘기를 했는데 그 국가가 어디가 될지는 사실 이제 전망하기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무역
적자라는 쪽에서 이게 대미 무역 미국의 이제 무역 적자라는 쪽에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면 한국이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대신에 이제 한국의 그 이제 무역의 그 이제 여러 가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이 꼭 거기에 엮일 것 같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이게 그 내용 이게 그 뭐랄까 딕션이 덜티라는 게 우리가 사실 그렇게 미국에 덜티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수출을 좀 더 많이 할 뿐이지.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더 그 무역의 관행이라든지 그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보다는 그래도 중국이나 인도가 사실은 관세가 되게 높거든요. 막 그런 나라들이 좀 포함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아직은 저희들 추측이고 이렇게 쉽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티 50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튼 상호 관세는 우리가 맞을 거란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주요 산업에 이제 아마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증시는 만약에 이 상계 관세가 우려보다는 좀 낮다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기대감으로 반등을 일시적으로는 할 수는 있을 것도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증시와 관계없이 사실은 기업들은 이걸 맞게 되면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반등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후에 다시 계속 체크를 해보고 나서 또 투자에 다시 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을 또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좀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와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도 이제 그 이제 관세 영향도 있고 또 여기 2차 전지도 이제 캐나다, 멕시코 이런 관련 영향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의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레거시 반도체, 뭐 PC 수요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디램, 낸드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외국인의 순매수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오늘은 다소 주춤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예, 이게 반도체가 좋다가 또 마이크론이 주가가 올라가다가 금요일에 많이 8% 빠졌어요. 내렸죠. 예, 예. 그래가지고 빠진 이유를 보면은 사실은 좀 석연찮습니다. 그게 딱히 뭐 이유가 뭐 대단해서 뭐 다음에 뭐 마진이 좀 줄어들 거다 뭐 그런 걱정들도 네. 좀 있는데 뭐 대단치는 않은 이유인 것 같고요. 그렇다기보다는 또 이제 수요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왔던 게 지금 뭐 하이닉스는 사실 돈을 잘 법니다. HBM을 잘 벌고 있고 여기에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뭐 디램 낸드 같은 레거시 쪽이 수요가 올라오지 않겠냐 해서 이게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온 사례인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공급 측면하고 이제 수요 측면하고 둘 다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급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3사가 이제 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올라오느냐라는 부분은 중국의 1, 2월에 이제 폰이 많이 팔렸다든지 뭐 이구환신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들이 좀 있고 실제로 조금 잘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수요가 계속 잘 나오려면은 중국의 경제가 계속 좋아져야 되고 미국도 계속 좋아져야 되고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중국의 1, 2월 지표들이 잘 나왔던 게 사실은 1, 2월에 우리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물량을 엄청나게 수출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관세 매기기 전에. 예, 그래서 3월 이후에 중국의 지표가 사실은 무너질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우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상승 추세가 막 되게 계속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우리가 중국의 수요는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공급단에서 회사들이 잘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그래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거시 쪽의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또 HBM 쪽도 HBM4, 뭐 소캠과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선전을 했잖아요. 어느 쪽을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일단 HBM은 뭔가 계속 잘 되어왔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뭔가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은 뉴스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쪽보다도 지금 갑자기 올라온 게 이제는 레거시 쪽이에요. 뭐 낸드라든지 디램. 그래서 모멘텀은 이제 이슈들은 뭐 좀 더 레거시 쪽에 맞춰져 있을 것 같고요. 레거시 쪽이 좀 더 갈 수 있을지 여부를 우리가 중국 경제라든지 실제로 뭐 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 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HBM은 사실은 잘 되어 왔었고 잘 갈 건데 과연 AI 캐펙스가 우리 기대대로 계속 갈 것이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이템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긴 호흡에서 미국의 AI 캐펙스 쪽을 살피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이면 또 실적 시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 삼성전자가 사실 실적 시즌의 포문을 열게 되는데 과연 바닥을 찍을 것인지 관전 포인트는요? 실적은 이제 뭐 숫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실제로 뭐 하이닉스는 일단 HBM이 계속 잘 되고 있을 것인지 숫자가 잘
잘 나올 것인지, 그리고 OP 마진이 계속 더 높게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숫자도 숫자지만 얼마나 구조조정을 하는지, HBM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파운드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긴 얘기해야 될 것들이 사실 지금 산더미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지금 예.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해주고 이제 투자자들과 소통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많은 또 시간을 할애한 것이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난 금요일에 급락 이후에 오늘 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고, 최근에 대기업 가운데서는 또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기도 했고, 또 중소형주도 유상증자 발표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물론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해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번에 그 SDI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한 부분도 있었던 그러겠죠. 것도 사실이에요. 예. 이게 어쩔 수 없이 SDI는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화는 업황이 또 너무 좋아서 지금 투자할 때가 호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두 회사만 유상증자를 한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유상증자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쩌면은 상법 개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유상증자를 먼저 땡기자라는 그런 흐름이 약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의심도 네. 사실 좀 되는 게 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쉬우면서도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맞으면은, 이런 유상증자를 맞으면은 주가가 이렇게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내려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아쉽다. 특히 한화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고점에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회사는 이제 올바른 투자 결정을 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화도 결국에 주가 빠지면 또 오늘 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업황이 좋기 때문에 쭉쭉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길게 봤을 때는 상법 개정 이후에 유상증자가 조금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소액주주에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더 유입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이제 물론 그 과거 사례들을 보시면은 지수가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은 합니다.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공매도에 들어온다는 게 보통 이제 롱숏 페어를 잡으려고 헤지펀드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롱이 일단 있는데 숏이 없다가 숏을 이제 애들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도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 이내에, 2주 이내에 그 어느 정도 메이크업 되는 경우가 많았더라, 과거 사례들도. 그리고 이게 한국 지수를 아예 때리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롱숏을 잡으려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이제 지수에 대한 그런 영향은 조금 더 뉴트럴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유동성을 좀 더 확대시킨다는 점이라든지, 또 고평가, 사실 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고평가된 그런 종목들이 사실 일부 과거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있어 왔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종목들이 정상화되는 부분은 우리가 또 나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 줘야서, 이제 너무 더 부정적으로까지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이제 조금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그동안 저평가됐던, 소외됐던 가치주를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이게 롱숏을 페어를 잡게 되다 보면 외국인 수급들이 결국에는 좀 소외돼 있고 밸류가 낮고 이런 쪽에서 롱을 먼저 이제 기회를 찾게 되고, 네. 그다음에 고평가의 종목들은 이제 아무래도 숏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이 내려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또 이제 공매도 재개와 연관돼서 이제 연관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1분기에 시장이 안 된다, 한국이 정말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거의 10%가 올랐어요.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방산이라든지 이런 주요 업종들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더 간다, 만약에 2분기에 더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1분기보다는 조금은 눈을 좀 낮추고 나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2분기 초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공매도 재개도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계 관세 문제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참 많고 미국에서도 문제가 실제로 지금까지는 기술주 위주로 하락을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소비재들의 실적 악화 이런 가능성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세 맞은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중립화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조금 더 비중을 낮추면서 이렇게 2분기를 맞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들이 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이 반영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증시를 다시 쳐다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매크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아임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용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